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BJ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다들 아시다시피 NBA와 미국 축구, 그리고 이제 내일 개막할 미국 야구와 그리고 일본 야구, 마지막으로 EPL과 EFL까지 6종목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방송하면서 조합 데이터표도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만 놓고 봐도 방송하는 2년 반 동안 총 7번을 기록해주게 되었습니다. 화살표 따라서 화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저의 명확한 증거 자료들은 제 숲TV 아르마다 검색하시고 방송국 들어오시면 게시판 대문짝만하게 제가 개인 통상 기록이라고 해서 이렇게 투명하게 모두 공개를 해 놓았습니다. 아무 링크나 그냥 골라 잡아서 들어가시면 그때 당시 올렸던 날짜, 그리고 그다음 그때 당시 달렸던 댓글들 투명하게 모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그냥 요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지금 KBO가 개막하고 4일째인데 오늘 미친 역배대회였는데 제가 유튜브에는 영상을 안 올려드려요. KBO는 아직까지 금요일부터 올라갈 겁니다. 근데 숲TV에선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형들한테 역배대회니까 조심해라, 무조건 오늘 역배 2개 이상, 많게는 3개까지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LG 경기 빼고 올프렘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오늘도 LG 갖고 가가지고 또 적중을 해주게 됐다라는 것들. KBO 4연승이고요. 메이저리그 개막부터 야구 개막 전승입니다. 여기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이따 참고하실 분들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고배당 구간도 어제 그 NBA까지 고배당 또 적중해주게 되면서 고배당도 무려 연승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금액업도 어제 그리고 NBA까지 싹 다 갖고 온 상황이라는 것들. 제가 야구 시즌의 성적이 좀 유독 좋아요. 화면 아까 전에 제가 띄워드려 다시겠지만 10연승 이상 기록 7개 중에 6개가 야구 시즌이고 매 시즌마다 3개씩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도 어차피 KBO 이왕 연승 타기 시작한 거 10연승 초장에 찍어버리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 파이팅 한번 해볼게요. 집중해서 뭐 이렇게 조합 데이터를 받으면서 함께 베팅해 보실 분들께서는 우리 유튜브 형님들은 카카오톡 아이디 친구 추가해 주시거나 현재 유튜브 멤버십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숲TV 형님들은 별풍선 개수 맞춰서 후원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4월부터는 패키지를 아마 진행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진행 중인 패키지들 3월 말이나 4월 말 패키지들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거 맞춰가지고 요번 3월 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으며 반드시 합법적인 배트맨 프로토를 기준으로만 분석하고 있다라는 점 강조드리면서 3월 26일입니다. NBA 첫 경기부터 프리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오늘 NBA도 올킬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죠? 우리 진짜 이거는 사실상 올킬이야. 이건 진짜 아침에 가신 분들은 어차피 맞았을 거고, 이건 진짜 이게 어떻게 오버가 날 수가 있습니까? 4쿼터에게 67점 나면서 오버가 났어요. 저것도 사실 언더 그냥 들어오는 거였는데 개발 뭐 그치? 저 이거 올킬이었어 진짜 사실. 뭐 나머지들 잘 들어오니까. 자, 일단 필라델피아랑 워싱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가 홈이라는 거에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워싱턴이라는 팀이 원정 경기라는 거에 집중하시면은 좀 이제 생각하기엔 편할 것 같아요. 사실 큰 의미를 둘 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정상적으로 지금 라인업도 돌아가지 않고 있고,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올 수 있는 선수가 뭐 조던 풀이나 아니면 뭐 샴페인이나 아니면 5번의 사르 정도, 요 정도가 이제 나름 주전 자원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는 주전 자원이 없습니다. 그나마 하나 꼽자고 한다면은, 굳이 꼽자면 이제 야부셀레 정도? 요 정도가 이제 주전 자원인데, 필라델피아가 이제 최근에 컨셉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많이 넣고 많이 먹히는 형태로 어쨌든 이제 컨셉을 바꾸고 게임을 끌고 나가고 있긴 한데, 얘네들이 보면 원정 경기에서 은근히 득점 효율이 많이 안 나오긴 하더라고. 직전 경기도 좀 필라델피아가 원정 경기에서 좀 아쉬운 내용값이 분명 있었죠. 그러니까 뉴올리언즈의 포스트가 좀 좋다 보니까 은근 포스트 경쟁력에서도 조금은 밀리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반대로 필라델피아가 뭐 이제 예전에도 그랬지만 홈 경기를 그래도 조금 더 야투값이 잘 나오기는 합니다. 물론 그때는 주전 애들이었고 지금은 다 벤치 애들이기 때문에 이게
지표 자체가 정말 그 뭐랄까요,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가 어쨌든 야투 팀이다 보니까 원정보다 홈 경기가 100번 낫다라는 건 맞고, 추가적으로 워싱턴은 얘네들은 원정 경기에 생기는 문제점은 뭐냐면 어차피 워싱턴한테 수비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턴오버가 적어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팀인데, 그래도 얘네들이 홈 경기에서 야투 값들이나 아니면 이제 4쿼터의 경쟁력이 조금은 좋다라는 건데, 문제는 원정 경기에서는 외곽 구간의 야투 값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이 생각보다 시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홈 경기보다 원 경기에서 떨어지는 것은 외곽 야투 값들, 이런 부분이라는 것들. 결국에는 뭐 필라델피아가 최근에 했던 것처럼 달리는 게임, 그리고 좀 더 많은 다득점을, 그리고 외곽에서 효율을 내는 게임을 한다라고 한다면 근소한 차이로 필라델피아가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양쪽 다 달린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이제 워싱턴이 이제 늘 보여줬던 원정 경기들처럼 어느 정도 좀 저득점에 묶이는 게임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필라델피아가 사실 마행까지도 저는 가능한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오버 하나만 보고 싶었어요. 웬만하면 이제 워싱턴이라는 팀은 이제 수비보다는 공격이 조금 더 나은 팀이기도 하고, 수비가 또 워낙 안 되는 팀이기도 하고, 필라델피아는 최근에 이제 수비를 내려놓고 공격을 하는 팀이다 보니까 오버 하나만 보고 싶기는 했는데, 양쪽이 최근에 좋은 경기를 못했죠. 워싱턴도 직전 경기 좀 부진했고,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기 좀 아쉬운 모습이 분명 있었다라는 점들 좀 고려해 보았을 때는 이 오바보다는 그래도 홈팀 필라델피아 승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워싱턴이 좀 득점하는 데에서 조금 뻑뻑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필라 승, 그 다음에 마행까지도 한번 도전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더바는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오바를 보기는 하지만 조금은 오바도 조심하실 필요는 있다. 근데 필라델피아가 원래 저득점을 하는 팀 구조들은 아니긴 한데, 직전 경기 뉴올리언즈를 상대로 좀 유독 이제 저득점 경기가 한번 나왔었어가지고, 근데 그 경기 지표들을 보면은 이제 포스트에서 좀 밀렸다라는 게 눈에 띄는 지표들이긴 한데, 사실 필라델피아는 그냥 외곽만 잘 터지면 지금 되는 팀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자, 아무튼 인디애나랑 레이커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 라인업의 인디애나와 사실상 풀 라인업의 레이커스가 맞붙는 경기라고 한다면 이것도 그냥 뭐 눈 가리고 오바 찍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딱히 뭔가를 막 뭘 더 골라야겠다, 좋은 구간이 더 뭘까라는 생각들보다도 경기들도 많이 없기도 하고, 또 레이커스가 홈이라면 모를까, 또 인디애나 홈 경기이기 때문에 인디애나가 기본적으로 외곽에서 많은 득점을 할 거라는 걸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레이커스도 최근에 좋았던 경기들의 대부분이 또 백코트에서 득점들이 많이 나오면서 경기값을 가져왔다라는 것도 좀 오늘 경기에 오바를 볼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하겠죠. 다만 이제 레이커스가 원정 경기에서 우리 좀 최근에 이제 10경기 동안 지표들이 원정 경기에서 눈에 띄는 지표가 하나 있긴 한데, 원정 경기 백코트 마진이 지금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백코트에서 2점을 넣을 때 상대한테 좀 3점을 얻어맞는 듯한 그런 형태의 게임인들이 좀 있어. 그러다 보니 이게 레이커스가 내일 경기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백코트 효율이 좀 더 많이 올라와야 될 필요가 있긴 한데, 문제는 인디애나예요. 인디애나. 할리버튼이 나오는 이제 외곽을 갖고 있는 인디애나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수싸움에서도 할리버튼이 크게 밀리진 않을 거란 말이야. 돈치치랑 뭐 그런 부분들. 결국 인디애나가 백코트가 좀 더 앞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다만 강점은 레이커스가 이제 포스트에서의 오펜스와 디펜스 그 밸런스가 좋다라는 거지만, 뭐 어쨌든 인디애나도 시아캄과 마일스 터너가 홈 경기에서 포스트 오펜스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팀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인디애나가 최근에 좋았던 경기들의 또 대부분들은 벤치 라인도 좀 잘해줬다라는 거. 오늘 경기 디트로이트 하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벤치가 좋은 홈팀들은 웬만해선 잘 안 집니다. 야투 값에서도 잘 밀리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선 저는 요거는 인디애나 역배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겠고요. 이게 오히려 역마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1.5점을 받았는데, 오히려 이거는 인디애나한테 정배를 줬었으면 저는 아예 그냥 마헨으로 고배당 찍고 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인디애나가 홈 경기에 승리할 때는 항상 원 포지션 이상 게임을 좀 유지하는 점수를 유지하는 그 이제 승리를 좀 보여준다라는 것들. 그런 부분 저는 이거 인디애나 역배, 그 다음에 프랜승, 언더바는 오버까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성은 괜찮았던 경기였는데 이제 문제는 팀이 레이커스,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너무 좋은 팀이라는 거, 그게 조금은 신경 쓰이는 그런 부분이기는 합니다. 자, 다음은
브루클린과 토론토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애나 경기를 먼저 해버렸네.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은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도 이렇게 깔끔하게 NBA 구간 금액업으로다가, 원래 요것도 금액업을 어제 할까 말까 제가 끝까지 고민하다가 데이터표가 발송이 됐잖아요. 이유가, 그러니까 이 KBO를 어제 금액업을 들어갔는데 이게 결과가 너무 늦게 나오는 거야. 이거 올킬 나면 이것도 금액업을 갈라 그랬거든. 그래서 계속 기다렸어. 계속 기다리다가 올킬 나는 거 보고 바로 금액업을 우리가 확정을 냈죠. 그래서 어쨌든 요것도 이제 올킬 딱 들어왔어서 금액업 연속 올킬이었으면 이제 그림이 제일 예쁘긴 했는데, 그래도 고배당도 갖고 오고, 또 고액 조합도 제가 항상 챙겨드리는데 고액 조합 잘 갖고 왔으니. 여러분들 오늘 유튜브 형님들도 오늘 제가 그 전달드릴 좋은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S급 정보가 또 하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듣고 가시면, 꼭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수피 형님들도 꼭 듣고 가시고요. 자, 브루클린과 토론토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의미는 없는 경기예요. 둘 중에 하나를 봅시다. 토론토가 승리하면 이거는 저는 오버일 거라고 봅니다. 브루클린 승리하게 된다고 한다면 언더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브루클린이라는 팀 자체가 최근에 홈 경기나 원정 경기에서 게임을 풀어나가는 듯한 내용들을 보시면은 얘들은 일단 수비입니다. 수비. 어쨌든 원가드 형태는 아닙니다. 디러셀과 그 다음에 키온 존슨이 모두 뛸 수 있기 때문에 원가드 형태는 아니지만, 사실 디러셀이 그렇게 백코트에서 코트 마진을 잘 남겨먹는 그런 선수는 아니라는 것들. 다만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키온 존슨이 1번보다 2번에 있을 때 조금 더 득점을 많이 하는 자원이긴 합니다. 얘도 보면은 핸들링에 크게 그 재능이 없어요. 얘도 은근 슈팅 가드로서의 역할을 잘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2번이 가장 어울리는 포지션이고, 또 디러셀도 1번에 있을 때 그래도 나름 볼을 만져주는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도 외곽에서 오늘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제 캠 존슨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도 브루클린에서 고득점을 해주는 캠 토마스와 캠 존슨이 둘 다 빠졌다라는 점에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홈 니클레스턴은 기본적인 수비 범위와 그리고 수비 내용값이 좋은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홈 브루클린이라고 한다면 오늘 여기다가 캠 존슨까지 빠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득점 속에서 아마 단단한 밸런스로 승리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토론토 같은 경우에도 사실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를 많이 못합니다. 얘들은 딱 2명만 뛰면 돼. 반즈, 그 다음에 바렛 2명만 뛰면 됐고, 반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가 핸들러예요, 형들. 재밌게도 4번 구간에서 핸들링을 이어가는 그런 선수이기도 합니다. 4월 말까지 형님 지금 1200개 진행하고 있습니다. 1200개 하시면은 4월 말까지 제가 5일 정도 더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반즈만 출전이 가능하면 기본적으로 팀은 돌아가요. 직전 경기도 반즈가 트리플 더블이었나? 얘가 트리플 더블 급이었나? 트리플 더블이었나? 아무튼 트리플 더블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얘만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팀 전체의 밸런스는 좋아진다. 여기에다가 바렛이 또 이번 구간에서 득점 구간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자, 다만 이 모든 이제 팀 라인업만 놓고 봤을 때는 전술이 좀 단단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얘들은 원정만 가면 팀이 등진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야투 값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수비 값이 좋은 팀이 아니고 턴오버가 많은 팀이라서 잔실수가 많다라는 것들. 그러다 보니 원정 경기 때는 100득점 이상 못 넘기는 경기들도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들. 그게 이제 토론토의 가장 큰 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진짜 둘 중에 하나다. 토론토가 원정 경기에서 진짜 정말 간만에 야투가 터지면 오버사이즈 속에서 승리를 가지고 오는 거고, 그러니까 니클레스턴을 완전 패싱해버려야 돼요. 얘들은 내일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돼. 무조건 외곽에서 놀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론토가 승리하면 오바가 같이 보이는 상황, 심지어 기준점도 210점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더 볼 수 있어요. 반대로 브루클린 승리한다는 것은 포스트에서 아예 토론토 애들을 꽁꽁 묶어버린다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언더사이즈 속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좀 높은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이거 브루클린 승에다가 마헨슨까지 1.5기 때문에 마헨슨까지 보면서 언더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해외 사시는 분들은 두 개를 묶어봐봐. 브루클린 마인 언더, 토론토 역배 오바를 묶어가지고 마진 한번 남겨보는 것도 저는 괜찮은 이제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렇게만 일단 보시고요. 자, 다음 닉스랑 클리퍼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브루클린 언더는 저기서 조금만 더 제가 기준점을 뒀었으면은 진짜 주력급으로 한번 써봤을 것 같아. 한 220점만 나왔었어도 오늘 저기 샬럿 경기처럼 좀 기준 좀 이상한데 이러면서 이제 언더를 갔을 텐데, 딱 제가 생각하는 만큼의 기준점이 나와서 좀 써먹기에는 애매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아무튼 다음은 뉴욕 닉스와 클리퍼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클리퍼스가 직전 오클라호마랑 경기를 했고요. 그때 제가 오클라호마전에서 이제 프랜승을, 그리고 프랜 역배를 잡아드렸는데 프랜승을 했던 경기였죠. 그러니까 어쨌든 재방송을 보시면 형들이 그래도 전술적인 부분을 듣고 그 다음날 경기를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제가 계속해서 형들한테 꼭 분석을 들어주셔라 강조를 해드린 이유가 뭐 명확했습니다. 그야말로 수비 대전이었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오클라호마가 도트와 카루소가 하던 구간을 꽁꽁 제어해버리다 보니까 사실 클리퍼스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많진 않았던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클리퍼스는 1번과 5번에서 게임을 하는 팀입니다. 물론 레너드라는 아주 S급 자원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S급이라 좀 부르기 그렇죠. 좋은 자원이 하나 있긴 합니다만 역시나 나이 문제로 인해서 뭔가 스태미너나 아니면 조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트에서 수비 내용만큼은 탑급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사실 오늘 경기는 그렇게 수비값이 의미는 없는 경기예요. 왜? 어차피 닉스도 수비가 위주인 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데는 공격력, 그러니까 클러치 히터 한 방을 갖고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물론 노먼 파일이 나온다라는 거는 긍정적이지만 제임스 하든이 일단 DD에 올라가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불안 요소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닉스의 그 가장 큰 문제가 1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전 경기 제가 닉스 요거 마헨승 어제였죠. 마헨승 잡아드리면서 휴스턴 언더랑 같이 묶어가지고 그 휴스턴 언더가 이제 빠그라졌던 그 주력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제 닉스 마헨을 봐드렸던 이유는 얘네들이 주전 위주로 돌아가는 팀인데 어쨌든 주전들이 최근에 고득점을 많이 했다. 그리고 오늘도 고득점 속에서 게임을 갖고 왔단 말이지. 추가적으로 뉴욕 닉스는 기본적으로 홈 경기에서 수비값이 좋은 팀입니다. 그래서 마헨하기가 굉장히 훌륭한 팀이지. 근데 오늘 닉스가 오히려 역배를 받았어. 왜? 백투백 경기니까. 근데 닉스가 어제 경기 이틀을 쉬고 경기를 했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저는 막 체력적인 부분에서 문제는 없을 거라 보고 있고요. 사실 체력만 놓고 본다면 여기도 문제예요. 클리퍼스는 항상 이제 나이값이 많은 팀이었기 때문에 원정 경기에서 우리가 체력적인 부분을 항상 손꼽아드리는 그런 팀 중에 한 팀인데, 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양쪽 다 이제 스케일들을 놓고 봤을 때 오히려 1번 구간이 지금 브런슨이 비어있는 뉴욕 닉스보다 1번에 제임스 하든이 빠져있는 클리퍼스가 전력적으로는 훨씬 더 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닉스를 잡으려면은 1번에서 압도적으로 잘해주면 돼요. 그러면 닉스 입장에서 할 게 없어. 어차피 1번 비어있고 2, 3, 4, 5번으로만 게임을 하기 때문에. 근데 결국 하든도 걸려있고요.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좀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기가 지금 어려운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 보았을 때는 제 생각에는 이거는 닉스 역배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프랜슨 구간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포스트만 놓고 봤을 때는 클리퍼스보다 또 뉴욕 닉스의 포스트가 더 좋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닉스는 포스트에서 많은 득점을, 그리고 클리퍼스는 노먼 파일을 비롯한 외곽 3가드에서 좀 많은 득점을 하지 않을까 싶은 경기입니다. 210점대까지 기준점을 받을 만한 게임은 아니었다고 봐요. 이건 저는 오버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닉스 역배, 프랜슨, 그리고 오버까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덴버와 밀워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잠깐만. 오케이. 자, 요것도 앞전에 그 브루클린과 토론토 경기와 마찬가지로 덴버가 홈 연전, 그리고 밀워키가 원정 연전인 경기입니다. 뒤에 있을 피닉스랑 보스턴 경기도 똑같은데, 뭐 공교롭게도 이제 저랑 4대가 좀 맞지 않는 두 팀이 오늘 한 번의 매첩에 또 잡혀 있죠. 덴버랑 그리고 밀워키 아니라 피닉스, 이렇게 두 팀인데, 자, 일단 덴버 경기부터 먼저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쿤보가 형들 그 직전 경기 보신 분들은 직접 보셨죠. 쿤보 부상당하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쿤보의 지금 상태를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쿤보가 못 나온다라는 소식도 지금 현재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상 상태가 그렇게 심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수 관리 차원에서 좀 쉬게 할 거라는 얘기가 분명히 있는 지금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밀워키가 최근에 그래도 릴라드가 없지만 좋은 경기를 했던 거는
쿤보가 다 했기 때문이야. 어쨌든 1번 구간이 사실상 이제 롤린스기 때문에 릴라드랑 비교했을 때는 많은 득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원가드 체제에서 프린스와 카일 쿠즈마가 잘해줘야 되는데 최근에 카일 쿠즈마가 좀 공수 방면에 좀 아쉬운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쿤보가 혼자서 좀 해야 되는 그런 직접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볼들이 많았는데 쿤보까지 내일 경기 만약에 결정한다라고 한다면은 미러키 입장에서는 사실 덴버 원정에서 많은 득점을 할 수가 없는 팀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덴버 홈 경기는요. 그러니까 자말 머레이가 최근에 또 엄청 잘해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덴버 홈 경기는 뭐 110득점, 120득점을 넣고 시작하는 팀이라 상대 팀도 그 이상은 넣어줘야 승리가 가능하다라는 건데 사실 그게 지금 안 되는 그런 라인업이라는 거고 자 중요합니다 형들. 지금 그 각종 라인업 그 사이트들을 쭉 살펴보면은 요키치가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다우플 걸려있고 이제 못 나오는 것처럼 만들어져 있긴 한데 내일 경기 나온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접수한 정보로는 그래요. 제가 접수한 정보로는 요키치가 오늘 경기 출전 거의 확률이 90%가 넘어간다라고 해요. 이미 이제 훈련들 이런 거 전부 다 소화를 했고 오늘 요키치 출전 가능성 매우 높음입니다. 그냥 제 생각에 이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통 이 정도로 찍히는 친구들은 웬만하면 여태까지 제가 이번 시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이트에서는 이 정도로 출전 확률 찍히면 대부분 다 나왔거든요. 최근에 제가 그 스테픈 커리 출전 막 GTD 걸려있었을 때도 웬만하면 제가 다 맞춰드렸어. 그만큼 요키치가 지금 보면 이제 뭐 아직 주황불이 들어와 있긴 한데 나올 수 있다 그냥 형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키치까지 여기 출전한다라고 한다면은 미러키의 포스트 경쟁력은 더욱더 떨어질 것이고 이거는 덴버 홈 경기이기 때문에 또 덴버 지금 갈 길 바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경기는 덴버 승에다가 덴버 마헨슨까지 볼 수 있는 경기다. 220점인데 내일 경기 이제 요키치 나온다라고 그러면은 기준점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버 보실 분들은 뭐 미리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덴버 승에다가 덴버 마헨슨에다가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쿤버 빠지면은 쉬게 해주고 그런 건 없을 무슨 말이지? 야, 쿤버가 빠지면 요키치도 빠지지 않을 것 같냐고?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요 저는. 내일 요키치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정도면 나오는 거야. 메디컬 리포트에는 아예 지금 완전히 내려가 있고요. 출전 가능 여부가 지금 90%가 넘어가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 아직 뭐 100% 이제 출전이 아니기 때문에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90% 이상 나온다고 보시면 된다. 근데 지금 사이트에서는 전부 다 이제 안 나오는 것처럼 표기가 되어 있긴 하죠. 참고 정도만 해주세요, 형들. 자, 피닉스랑 보스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걸 떠나서 이것도 두 가지거든요. 브루클린이랑 똑같은 구간인데 피닉스가 이긴다라고 한다면 역배 오버입니다. 보스턴이 이기면은 마헨의 언더입니다. 그러니까 보스턴이 최근에 원정 경기에서 게임을 끌고 나가는 방식은 똑같아요. 수비입니다, 수비. 좋은 수비 속에서 결국 클러치 갖고 오면서 경기를 갖고 오는 게 이제 보스턴인데, 그러니까 체급으로 찍어 눌러버리는 거야, 원정 경기에서. 좋은 수비 값이랑 같이. 그래서 은근 보스턴 원정 경기가 좀 언더가 많이 나옵니다. 그게 그런 이유인 건데, 피닉스는 반대로 지금 4연승 구간을 달리는 동안 홈 경기에서의 많은 득점이 무조건적으로 기반이 됩니다. 그런 팀이 현재 피닉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그 피닉스라는 팀은 결국에는 이제 최근에 수비가 어쨌든 좀 문제라서 그렇지 얘네들은 원래 야투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야투만 잘 터지면은 딱히 그러니까 걱정할 건 없는 게 이제 피닉스긴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고, 또 직전 경기는 또 미러키까지 잡아내면서 또 이거 막판에 뒤집으면서 승리를 거뒀잖아. 그러다 보니까 피닉스 입장에선 진짜 완전 홈 경기 지금 신바람이 났을 거야. 뭐 그런 상황이라는 것들. 그 다음에 보스턴은 물론 오늘 풀 라인업이긴 한데 형들아,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테이텀이 그 직전 경기 나오자마자 또 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보스턴은 지금 클리블랜드를 못 잡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긴 합니다. 클리블랜드가 남은 경기 일정들이 그렇게 막 순탄한 일정들은 아니기 때문에 클리블랜드가 남은 경기를 거의 전패에 가까이 하고 보스턴이 남은 경기를 전승에 가까이 하면은 극적으로 뒤집기 해가지고 우승이 가능하긴 한데, 이론적으로는 아직 가능하긴 한데,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이제 이미 클리블랜드가 1위 자리를 차지하는 게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스턴 입장에서 무리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인데 굳이 테이텀 막 이런 애들 또 출전시키다가 테이텀 지경기 발목 돌아갔죠. 그래서 얘 지금 좀 잘못하면 테이텀은 오래 못 나올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테이텀은 내일 경기 못 나온다고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보스턴 입장에서도 사실
내일처럼 이렇게 좀 치열한 게임들, 다득점 속에서 엄청 보스턴 일단 피닉스가 수비를 내려놓고 달리는 팀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기에서 굳이 무리를 시킬 필요가 있나 애들을.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러니까 물론 최선은 나아야겠지만 이게 막 피닉스를 학살할 정도급의 이제 보스턴의 어떤 막 그런 힘은 우리가 느끼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오히려 피닉스가 역배를 받았고, 그리고 3.5라는 플러스 핸디캡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피닉스가 지더라도요 3.5라는 거는 2 포지션 이상 게임이 나와야 된다는 건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지고 있더라도 따라붙을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2 포지션 이상 게임 벌려질 차이는 아니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는 이제 피닉스 프랜승 그리고 오바 보도록 하겠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제 피닉스 역배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다만 이제 단순 체급 차이에서는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피닉스가 보스턴한테는 체급으로는 좀 안 되는 부분이 분명 맞긴 하죠. 다만 최근에 그 데빈 부커랑 케빈 듀란트가 또 워낙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이 두 선수가 뭐 그런 부분에서 오늘도 피닉스가 저득점으로 끝날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피닉스 역배 프랜승에다가 요거바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 뭐 최근에는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안 하시는데, 그래도 이게 주력으로 가져갈 만한 구간들은 좀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저도 오늘 분석해온 6경기를 뭐 승패인지 언더바라인을 다 맞추면 좋겠지. 다만 후반기고 좀 이제 변수들이 많은 현재 지금 최근 흐름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요런 구간에는 이제 웬만하면은 이제 주력 데이터로 접근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또 이 적중률도 괜찮기도 하고, 그거 참고해 좀 해주시고요.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 지금 뭐 멤버십부터 시작해서 카톡으로도 다들 문의들 굉장히 많이 주고 계신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아껴주고 찾아주시는 만큼 꼭 보답 드릴 수 있도록 좋은 경기 분석으로 또 보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면 이번 주말에도 제가 이렇게 뭐 고배당 조합 같은 것들 몇 개 더 올려드릴 테니까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아이디로 친구 추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업TV 형님들은 추천수 좀 미리 채워주시면 전체표 한번 또 NBA 보여드릴 테니까 전체표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